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퍼블리셔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 그동안 영상을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웹과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학습에 관해서만 제작해 올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에 필요한 엑셀, 데이터베이스, 웹 디자인 기능사에 관련된 프로그램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의 기초 부분을 재생 목록 형식으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웹 디자인 기능사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라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jQuery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제작하고 업로드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게도 영상을 만들고 혹이라도 늦게 업로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포토샵의 화면 구성 기초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포토샵이 있네요. 자, 얘를 제가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되면, 자, 보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이거 저거 눌러보면 되지만, 특별하게 누를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새로운 문서를 만들려면은 new 파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만들어져 있는 문서를 불러올 때는 오픈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저는 new 파일 한번 눌러볼게요. 새 문서를 만들 때 창이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얘가 이전 버전, 좀 오래된 버전, 오래된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뜨지 않죠. 요새 들어와서 이제 요새 CC 버전에서부터는 좀 바뀌어서 이렇게 좀 뜨니까요. 뭐 대부분 다 이렇게 쓰겠죠. 더 배운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뭐 포토, 그다음에 프린트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건 각각의 그 사용해야 될 그 어떤 범위 내에서 설정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인쇄를 한다거나 어떤 이제 출판 관련된 종이와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을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프린트라는 곳에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내가 일러스트를 그렸다. 뭐 그렇게 그리겠다라고 한다면 아트 일러스트레이션. 웹과 관련된 일을 하겠다. 그러면 또 웹과 관련된 어떤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웹. 예를 들어 상세 이미지 제작, 광고도 여러 가지 포토, 출판에 관련된 광고도 있을 거고요. 자, 웹과도 관련된 광고도 있겠죠. 그죠? 웹과 관련된 광고를 우리가 상세 이미지 제작, 또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배너라고 얘기하죠. 자, 모바일도 웹과 관련된 거니까요.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세부적으로도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영상과 관련된 거고요. 자, 우리는 앞으로 뭘 기준으로 할 거냐면, 이제 웹과 모바일을 기준으로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또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프린트하고 크게 웹, 이렇게는 좀 구분을 해 놓을 필요성이 있는데요. 프린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출판과 관련된 인쇄, 종이와 관련된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 부분을 좀 잘 봐주셔야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요거는 어떤 파일의 이름을 정하는 거니까 이 파일의 이름을 정하는 것은 뭐 프린트나 웹이나 다 동일하거든요. 여기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요 너비를 이제 설정할 때 단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뭐를 쓰냐면 우리가 이제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를 쓰거든요. 자, 센티미터를 눌러봤더니 지금 21.59, 27.94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A4. 자, 210밀리미터에 297. 자, 얘를 우리가 이렇게 센티미터로 하면요. 21에 29.7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종이 매체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그 단위는 여러분들이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로 설정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여기에 픽셀 단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뭐 요것도 가장 많이 쓰고 얘도 가장 많이 쓰는데 웹과 관련된 거는요. 또는 사용자가 또 정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기에서는 너비, 높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픽셀, 화소라고 하죠.
픽셀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 단위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해상도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 보면 해상도를 보면 여기 리졸레이션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에 리졸레이션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 리졸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리졸레이션을 잘못 설정해 놓고 사용하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작은 사이즈인데 이게 그 해상도가 너무 커져가지고 용량이 커지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웹은 72로 씁니다. 그럼 일대 하나의 픽셀, 인치당 이제 픽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로, 세로에 관련돼 있는 크기가 있겠죠. 자, 이때 픽셀이라고 하는 것은 세로의 1인치, 1인치에 들어가야 될 정보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웹은 1인치에 들어갈 정보의 수가 72개가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프린트는 보시면 눌러볼게요. 자, 300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세밀하죠? 당연히 이 프린트가 더 세밀하겠죠. 그러면 웹도 그렇게 쓰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쓰지?라고 하는데 용량의 크기, 이제 그 이미지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서로 전송 간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72 정도 놓고 쓰자. 물론 여기에 선생님, 저는 그래도 150을 놓고 쓸래요.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관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72, 100에서, 72에서 100. 뭐, 사이를 가장 많이 놓고 씁니다. 뭐, 가장 많이 놓고 쓰는 건 72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색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웹은 모니터로 보죠. 빛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컬러가 RGB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프린트인 경우에는 뭐 여러 개 다 쓸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잉크를 배합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CMYK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프린트는 여기에 단위를 뭘로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로 쓰자. 그다음에 해상도는 300으로 놓고 쓰자. 칼라 모드는 CMYK 칼라로 놓고 쓰자. 이렇게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웹은 뭐 여기에 픽셀 단위로 쓰자. 픽셀 단위. 그 다음에 리졸레이션은 72로 놓고 쓰자. 칼라 모드는 RGB 칼라로 놓고 쓰자. 비스삼원색인. 그렇게만 좀 생각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떤 경우는 여러분들 백그라운드 컨텐츠를 이제 화이트로 놓고 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 블랙으로 놓고 쓰는 경우도 있고, 뭐, 트랜스퍼런트로 놓고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작업의 문제인데요. 트랜스퍼런트는, 색상이 없는 투명한 스테이지를 놓고 뭔가 작업을 쓰겠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화이트로 놓고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어떤 강의를 봤을 때 트랜스퍼런트로 놓는다고 해서 왜 꼭 그렇게 놔야 할지라고 의문 갖지 마시고요. 그거는 각각 스타일에 각각 그 작업하는 스타일에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놓고 자, 여기에 또 하나 빠져 넘어갈 뻔했는데요. 아트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때때로는 저는 이제 초보자들인 경우에도 이걸 해놓고 써도 상관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써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게 좀 저는 좀 거치장스럽더라고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포토샵에서는 거치장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아트보드라는 게 또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크리에이트.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화면 구성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메뉴 바라고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거를 옵션 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부분,
여기를 우리가 바로 툴바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부분, 자, 이쪽에 있는 요거를 우리가 바로 패널, 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걸 작업 창,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얘를 우리가 작업 창 이렇게 크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 좀 더 설명을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메뉴들이 쭉 있죠. 그죠? 메뉴들. 그 다음에 여기는 옵션. 이 옵션은요, 옵션. 여기는 요 옵션 바. 요거는 어떤 거와 관련이 있냐면, 여기는 이쪽에는 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쪽에 툴과. 자, 이게 부담스러운가요? 끌까요? 자, 여기에. 자, 여기 툴과 쭉 있는 요 툴과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요 툴바와 뭐와 연관이 있냐면 여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툴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툴을 누르면 그 툴에 각각의 여러 가지 또 세밀하게 뭔가 움직여야 될 것들 또 설정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하면 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한번 누르면 위에 있는 모습이 달라지죠. 그죠? 또 얘를 누르면 또 달라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요거는 옵션 바, 툴에 대한 옵션 바. 그러니까 툴을 눌렀을 때 그 툴에 대한 설정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패널이라고 하는데 이 패널은 내가 패널 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패널은 어, 이 툴과도 연관이 있지만 그 창이라고 부르는 건 어떤 작업을 할 때에 필요한 또 옵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창으로 만들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패널 창 또는 패널 이렇게 부르는데요. 얘는 뭐와 연관이 있냐면 바로 여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패널들은 그 윈도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얘를 패널 창, 여기는 패널 창, 얘는 툴 옵션, 여기는 작업 창, 여기 아트보드라고 나와 있죠? 자, 아트보드. 자, 여기에 아트보드는 또 뭐를 잘 봐주셔야 되냐면, 자, 아트보드는 바로 얘를 잘 봐주셔야 돼요. 이쪽에 레이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요. 자, 여기에 레이어 1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아트보드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요 레이어 1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아트보드 안에, 예, 어떤 작업에 대한 또 다른 창이 하나 들어가 있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작업에 대한 부분이. 자, 그러면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중요한 것들은 요런 패널들인데, 이런 패널들이 또 설명을 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패널을 우리가 뭐 열고 닫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자, 패널에 대해서 열고 닫고, 패널 이렇게 확장해서 볼 수도 있고요. 패널을 축소해서 볼 수도 있겠고요. 자, 얘는 툴도 마찬가지겠죠? 요걸 누르면, 자, 얘를 누르면 패널이 확장되었다가 축소되었다가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여기에 요거를 누르시면 패널이 축소되었다가 또 확장되었다가 또 할 수 있죠. 여기가.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이제 화면에 따라서 우리가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작업의 영역, 내가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 너무 협소하다 그러면 얘를 축소해 놓고 쓰고요. 그러면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확장해 놓고 쓰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요런 것들을 이제 하시다 보면 이런 패널들이 자,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뭐 빼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패널을 이제 하다가 빼어내서 다시 집어넣어야 될 경우도 있는데,
집어넣지 않고 귀찮으니까 또는 이제 지저분하니까 여기를 이렇게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닫아서. 닫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필요하면 꺼내야 되잖아요. 이때 꺼낼 때 바로 윈도우 창에서 꺼냅니다. 여기에서. 자, 그런데 도대체 제가 지금 내가 닫긴 닫았는데 그게 이름이 뭐였더라고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럴 때는 여기에는 이제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에 에센셜 디폴트가 이미 체크되어 있네요. 그럼 밑에 가보면 여기에 이렇게 리셋 에센셜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자, 다 돌아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혹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알면은 이제 이렇게 제가 만약에 해본다면 제가 칼라를 이렇게 떼어냈습니다. 사용을 했죠. 갖다 놓으려면 이 칼라라는 이 패널 탭 얘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박스로 보이거나 박스로 아니면 이렇게 얘가 한 수평으로 보이거나 수평으로 보면 위에 있는 패널과 아래 패널 사이에 넣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박스로 들어가면 그 패널들 모임 안으로 그룹 안으로 집어넣겠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움직일 수도 있죠. 이렇게 놓고 얘를 드래그, 드래그, 드래그 이렇게 해서 위치를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아까처럼 또 뭐 하려면 여기에서 이제 패널을 또 정리해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어, 워크스페이스에 보시면은, 자, 여기서 볼까요? 일단 뭐가 있나? 히스토리도 있고요. 패러그래프? 네,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글자와 관련된 정렬, 문단 정렬과 관련된 거거든요. 뭐 이걸 떼어내 볼까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뭐 얘를 뭐 모르고 내가 떼어냈다. 그럼 요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 안으로. 그쵸? 그럼 얘를 누르고 내가 이렇게 박스. 여기 이렇게 박스. 그럼 요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제가 요 상태를 좀 유지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많이 써서 이 상태의 패널들을 내가 매번 뭐 이제 뒤집박죽 누군가 또 같이 공통적으로 쓰는 화면이 뭐 컴퓨터라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나름대로 또 이제 이것저것 쓰겠죠. 그러면 또 나는 또 그 사람들 패널과 도 다르니까 내 패널로 이제 앞으로 구성해 쓰고 싶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제 윈도우에 가서 여기에 워크스페이스에 가서 만들면 됩니다. 저장하면 되거든요. 자, 여기 얘를 뉴 워크스페이스 해서 나만의 워크스페이스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 놓고 우리가 여기다 얘를 세이브를 딱 누르게 되면 자, 가서 볼게요. 윈도우. 자, 워크스페이스. 그러면 이렇게 책 읽어라고 나와 있죠. 다시 말해서 음, 제가 뭐 여기 있는 얘 누군가가 얘를 뭐 이렇게 바꿔왔다. 또 여기에 뭐가 또 있나요? 네, 뭐 이렇게 바꿔놨다. 이렇게 바꿔놨다면 나는 이렇게 쓰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자, 여기서 윈도우에 가서, 워크스페이스에 가서, 책 읽어로 되어 있네요. 그럼 리셋 책 읽어로 다시 해주시면, 다시 얘가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또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제 포토샵에서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이 패널 중에서는 바로 뭐가 되냐면, 레이어 패널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레이어 패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뭐 레이어 뭐 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여기에 요거를 누르게 되면, 예를 들면,
새 레이어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무슨 레이어가 뭐냐면 이제 층층이 이미지를 쌓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를 지울게요. 예, 클릭하고 해당하는 레이어를 클릭하고 델리트 누르면 지워집니다. 자,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저거 한번 넣을 테니까 그냥 보세요. 자, 박스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어떤 툴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으냐면 음, 영역 툴, 레이어, 드래그, 자, 그 다음에 페인트 버킷 툴, 요 색상을 클릭. 자, 또 하나의 이쪽에서 자, 여기 밑에서 얘를 누르면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여기를 딱 눌러줍니다. 새로 만들어졌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점점점이 개미가 기어가는 이런 모습이 보이죠? 이걸 선택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우리가 그 엣지라고 합니다. 이 엣지를 취소해야 다른 또 영역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컨트롤 D로 해가지고 영역을 취소합니다. 아니면 자, 보이잖아요? 아니면 셀렉트라는 메뉴에 가서 여기에 디셀렉트를 누르시면 영역이 풀어지거나 또는 다시 여기는 영역 툴을 누르고 바깥을 누르면 풀어집니다. 자, 요거는 너무 깊게 나가는 것 같아서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한번 초보자들은 한번 해보고 싶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차근차근 설명드렸거든요. 어쨌든 레이어 2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영역 툴 하나 선택하고요. 색상 클릭. 자, 빨간색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아무 색이나 이렇게 클릭하고 확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누르고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또 채울 겁니다. 자, 아까 여기에 있었나요? 어, 자, 여기에 있습니다. 요 모습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자,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여기를 또 펑 하고 넣습니다. 들어갔겠죠? 자, 영역을 해제하는 것은 셀렉트에 가서 여기에 디셀렉트 이렇게 누릅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층층에 두 개의 이미지가 있다고 간주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 갖고 이동 툴을 가지고 요 레이어 안에 있는 요 내용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층층이 겹쳐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고요. 또 얘와 얘 사이를 내가 누르고 드래그해서 보시면 그냥 파란색이 띠까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위치를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면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 레이어라고 하는 거다. 아주 유용하다. 그럼 이제 아트보드잖아요. 우리가 도큐멘트는 문서 하나잖아요. 문서 안에다가 우리가 여러 개의 작업 형태를 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트보드, 작업, 그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컨트롤 돋보기를 이용할까요? 자, 돋보기를 누르고 여기를 얘를 눌러서 얘를 줄이면 작아지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이 손바닥을 누르고 내가 화면을 이렇게 움직이면 화면 전체가 움직여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다가 아트보드 하나를 만들 겁니다. 이거보다는 좀 작게 만들 거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에 이동 툴을 눌러주시면 여기 아트보드 툴이 있어요. 얘를 누르고 여기에 가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 됩니다. 그럼 새로운 아트보드 하나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또는 자 지금 제가 이 아트보드 얘를 클릭하면 여기 사방으로 뭐가 보이냐면 플러스가 보이거든요. 얘를 눌러서 위에
이렇게 아트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우는 거는 요 레이어에서 내가 지우고자 하는 아트보드를 클릭하고 밑에 있는 요 휴지통을 딱 누르면 지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누르고 여기는 얘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자, 화면 이동은 아까 어떻게 했었죠? 여기는 손바닥 눌러서 얘를 이렇게 움직이죠. 물론 또 다른 어떤 단축을 쓰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너무 거기까지만 외우시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그냥 한번 써보시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혹시라도 나 내 컴퓨터에 있는 이제 그 포토샵이 저는 지금 2024를 갖고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아주 옛날 걸 쓰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요 화면을 보시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 화면을 보시면 너무 많은 그 인터페이스가 바뀌어요. 화면 구성이 바뀌어 있어서 좀 안 됩니다. 이거 따라 하실 때는 이 윈도우, 포토샵 2024를 한번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누르면 이렇게 이제 옵션들이 보이잖아요. 또 다른 툴들이 보이잖아요. 누르고 있을 때. 이때 누를 때는 여기에 얘를 한 1초? 1초도 안 되죠. 그냥 1초 정도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뭐 뜹니다. 근데 누르다가 이제 좀 습관이 되면 그 정도 안 걸려도 되겠죠. 어쨌든 여기에 나는 왜 이런 게 하나 안 보이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밑에 가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딱 누르시면, 자, 막, 잠깐요. 누르고 있으면, 여기 에디트 툴바 클릭했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이제 빼내고 더하고 막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를 아트보드 툴, 난 이걸 잘 이용하지 않을 거야. 그럼 얘를 딱 클릭하고, 어디로? 자, 이쪽으로 이제 넘겨주시면 되거든요. 어, 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죠. 그렇죠? 들어가면 그럼 여기서 빠지죠. 자, 여기 던. 그러면 여기에 삼각형 같은 게 있는 거는 그리고 더 많은 이제 이 툴 외에 더 많은 툴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하나밖에 없는데 아까 두 개가 있었죠. 지금 하나를 내가 이 현재 보이는 그 툴에서 하나를 내가 제거를 했거든요. 자, 다시 올라나 나타나려면 여기는 얘 클릭해서 에디트 툴바. 요걸 눌러도 되고요. 여기 눌바. 자, 다시 얘를 눌러서 드래그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같이 묶여지게 되겠죠. done. 이렇게 이제 사용자가 이제 구성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갈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환경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좀 더 자세한 거는 제가 그 다음 또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은 여기 이런 거를 막 이것저것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좀 말이 많지만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에디트에 들어가서 어, 플리퍼런스라고 하는 이런 걸 좀 들어갑니다. 여기를 환경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 가서 이제 단축키는 컨트롤 K예요. 제너럴. 자,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알아두실 거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레거시 뉴 도큐멘트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 옛날 그 이제 문서로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파일에 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캔슬 누를게요. 컨트롤 K 다시 누를게요. 단축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원래대로 돌릴게요. 나머지는 뭐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인터페이스, 여기서는 또 뭘 볼까요? 요거는 이제 화면의 이 전체적인 테마를 어떻게 넣을 거냐는 거예요. 요새는 이 대부분 검정색의 흰색 글자로, 텍스트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엔 이렇게 놓고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눈이 되게 아파요. 그래서 눈을 편안하게 주기 위해서 검정 바탕에 필요한 텍스트만 하얗게 이렇게 놓고 쓰거든요. 근데 뭐 상황이 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 정도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워크스페이스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는 특별한 그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늘지 마세요. 자, 툴. 이제 우리가 그 화면을 축소할 때 단축키도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줌을 스크롤 휠로 우리가 이제 동작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케이. 자, 아까는 확대를 이제 이걸 가지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얘를 눌러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다른 툴을 눌러놓고, 여기에서 스크롤로, 휠로 이렇게 동작하면 화면을 확대했다 축소했다가를 할 수가 있게끔 옵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툴에서 또 뭐 볼 게 있나요? 자, 저는 얘를 이렇게 끄고 쓸게요. 습관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제 제가 좀 불편하면, 그건 불편한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알아서 한번 잘 해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놓고 쓰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램이 조금, 그러니까 컴퓨터가 좀 늦는다 할 때는 여기를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램의 크기, 램의 크기와 설정되어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대부분 한 70% 정도를 놓고 사용을 합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램의 크기, 거기에서 70%를 포토샵이나 일러스트가 놓게끔 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놓고 쓰다가 보면은 또 램이 다른 것에 의해서 차가지고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스크래치 디스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즉, 램이 부족했을 때 그 램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거든요. 여기에는 얘를 이렇게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 그 하드디스크를 우리가 램 대용으로 쓰겠다. 대신에 속도는 램 속도만큼은 빠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커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이 커서는 스탠다드를 놓으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여기까지 오케이를 눌러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브러쉬를 쓴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브러쉬. 자,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죠? 제가 얘를 끌게요. 이렇게. 아, 윈도우처럼. 자,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이게 동그랗게 보이는데, 자, 요 모양이 지금 노말이라고 되어져 있는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아까 어디 갔었죠? 이 커서. 그거를, 스탠다드. 이렇게 놓고 쓰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모습이. 어, 스포이드는 이제 스탠다드 놓고 쓰겠다. 이렇게. 그런 모습을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우리가 보게 할 것이냐. 아니면 브러쉬 모양이 이렇게 브러쉬 크기에 맞춰서 그 범위로 보이게 할 것이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오케이 눌러볼게요. 오케이 누를 필요 없네요. 트랜스퍼런시라고 있는 투명인데요. 투명을 어떻게 놓고 쓸 거냐예요. 투명은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격자무늬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투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투명은 이렇게 놓고 이렇게 격자 형태로 보여주겠다. 이게 이렇게 보이면 얘는 투명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라.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유니트를 단위라는 거군요. 우리가 아까 그 픽셀 단위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단위도 봐주셔야 됩니다. 픽셀, 글자도 웹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로 하지 않고 픽셀로 했죠. 픽셀. 그다음에 해상도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죠. 프린트죠. 프린트.
인쇄 출판물일 경우에 스크린 리졸레이션, 웹, 모니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자, 이렇게 놓고 뭐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이드 그리드 슬라이스가 있습니다. 그리드 슬라이스. 가이드 그리드 슬라이스라는 것은 뭐냐면, 자, 제가 여기 들어가 볼게요. 뷰, 자, 쇼에서 가보시면 여기에 그리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드. 자, 얘는 모는 종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랜스퍼런시가 아니에요. 요거는 좀 더 정밀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구분선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는 거 우리가 그리드 넣을게요. 쇼룰.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안내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선. 자, 여기서 내가 눌러가지고 이렇게.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자, 가이드, 캔버스, 아트보드 이렇게 이제 블루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예, 아까 블루라고 나왔었던 게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얘를 내가 라이트, 레드 뭐 이렇게 주어 놨다면 이 경우에 오케이. 즉, 가이드, 그리드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우리가 작업을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표시해 두자, 구분해 주자, 뭐 이런 얘기가 되네요. 자,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색상이 이제 바뀌어서 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가이드 마찬가지예요.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싶다. 가이드나 그리드, 라는 것들, 크기 같은 걸 이제 조정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에 얘를 가지고 와서 하시면 됩니다. 자,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 뭐 가이드나 뭐 호버, 레이어, 바운드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테스트 해보시도록 하고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서브라고 나와 있죠, 이게. 그러면 서브가 뭐냐면 얘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큰 박스 안에 기준되는 박스 안에 네 개의 다시 구분을 해 놓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밀리미터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얘를 지금 제가 10으로 한번 고쳐볼까요? 이렇게. 자, 여기 나와 있겠죠? 자, 그리드 라인, 네, 크기를 또 한번 바꿔볼까요? 음, 이렇게 해가 하나의 구역의 크기가 바뀌죠. 자, 25, 여기를 4.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그리드나 가이드를 좀 더 정밀하게 어디 위치를 알려주거나 또는 나타내어 줄 때 사용하는 부분이 우리가 가이드나 그리드다라고 하는 거고요. 타입. 자, 타입에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Show Font Name English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체크되어져 있으면 체크를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체크되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되어 있냐면 얘를 눌러서 타입 글자를 써야 될 거란 말이에요. 자, 클릭하고 근데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요. 뷰에 가서 쇼에 가서 제가 얘와 얘를 이렇게 숨겨 놓겠습니다. 자, 클릭. 자, 이렇게 놓고 쓰면은 이제 글자가 써지겠죠. 그죠? 네. 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한글로 써는 한글 글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글 글꼴이면 한글 이름으로 되어져 있어야 보기 좋겠죠. 다 영문으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거를 어, 영문을 바꾸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를 선택하고 여기에 가서 저기 가서 여기서 얘를 이렇게 체크를 풀면 이제 영문 이름으로 한글 글꼴 이름이 영문으로 나오는 것을 전부 다 이제 한글로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타입도 선택해서 보시면 이렇게 한글로 보여집니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저장을 해야 되겠잖아요. 저장. 자, 이렇게 레이어로 되어져 있는 것과 그다음에 아닌 것이 있는데요. 자, 파일 가서 세이브, 누구나 세이브 에즈 누르면 됩니다. 아실 겁니다. 세이브 에즈. 자, 여기다 제가 얘를 연습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는데 여기에 파일 형식이 PSD, PDD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 형식이에요. 자, 저장. 자,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뜨면 우리가 OK 누르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들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모습이. 프리뷰가 안 보여요. 안 보여져요. 그래서, 웹이나 이런 올릴 때는 PSD 형식으로 올리지 않거든요. 어떻게 올리냐면 여기에 파일에 가서, 익스포트에 가서, 익스포트 as 해가지고 올립니다. 얘를 한번 볼게요. 자, 뭐라 뭐라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있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다 아시는 거라서, 예. 뭐 할게요. 익스포트, 내보내기라고 해요. 자, 여기에 제가 나열을 연습. 자, 두 개 이름이 똑같죠. 그죠? 예, 저장. 자, 닫을게요. 자, 예스 하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 리센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작업한 목록들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얘를 클릭하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파일 오픈해가지고 이 차이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여기 연습 PSD, 그냥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건 JPG로 되어져 있고요. 얘는 PS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 자, 연습 JP로 되어 있는 거 열어볼게요. 자, 제가 만약 얘를 고치고 싶다 하면 안 고쳐져요. 얘는 이제 이미지, 이제 여러 가지 레이어가 하나로, 하나의 이제 그 배경으로 하나의 합쳐진 이미지로 되어져 있어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 위치 바꿀 수가 없고요. 근데 우리가 레이어로 되어져 있다면, 이게 레이어로 되어져 있는 거라면 언제든지 이 파일만 있으면 수정이 가능하죠. 이렇게. 뭐라 뭐라 쓸 수도 있고요. 뭐 수정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수정도 가능하고요. 얘를 눌러서 이렇게 유치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장할 때 기본 저장은 PSD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웹이나 이를 올릴 때는 JPG, GIF라는 어떤 형식이 있는 그런 것을 예, 만들어서 올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뭐 가져오는 건 다 했었죠. 근데 사실은 지금 여기에 내보낼 때 우리가 뭘 내보냈었냐면 익스포트라고 내보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플레이스 엠베디드라는 플레이스 가져오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오픈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 엠베디드나 링크로 해서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다 가져오는 건데 얘를 이렇게 눌러서 가져와 볼게요.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내가 얘를 눌러서 도모로 가져올까요? 이렇게 가져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엠베디드와 링크라는 것이 있죠. 그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엠베디드는 가져온 이미지를 현재 문서에 포함해 쓰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플레이스 링크드는 그 내가 가져온 이미지를 연결해가지고 그 이미지가 변경되면 내가 연결해 사용하고 있는 그 이미지도 변경하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에는 요거는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요. 자, 요런 것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링크드로 가져와 볼게요. 자, 눌러서 얘를. 자, 그럼 차이가 뭐냐면, 자, 링크로 되어 있는 건 이렇게 이제 체인처럼 하는 게 보이는 거고요. 엠베디드를 가져오는 건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고, 요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저장을 할게요. 자, 컨트롤 S를 눌렀어요. 파일 가서 여기는 이제 세이브를 눌렀어요. 세이브. 덮어쓰기를 해놨어요. 덮어쓰기를. 컨트롤 S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오픈해서 가져가 볼게요. 왜 오픈해서 가져오는지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PNG가 되어 있네요.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한번 쓰죠. 이렇게. 네. 됐다고 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파일 가서 움직일까요? 네. 그냥 저장할게요. 컨트롤 S로. 자, 그럼 PNG 저장이 되겠죠? PNG 저장할게요. 여기서. 일단 레이어 있는 PS 저장을 하고, 일단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다시 내보내기를 통해서 내보내겠습니다. 자, 이게 PNG로 가야 되겠죠? PNG, 도마 1, 이자 이름이.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변경된 게 수정되어진 파일이 다시 연결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파일을 연결해 놨으니까 원본 파일이 변경되면 그거를 연결해 사용하고 있는 그 파일도 같이 바뀐다는 거죠. 얘는 바뀌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너무 지금 시간이 길어서 여기서 마치고요. 나머지 좀 더 자세한 거는 저희가 또 터를 나가면서 조금 조금씩 나가면서 좀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시간이. 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